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그 중요한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차영주 요원, 공대원 요원, 그리고 정선호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다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복기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종목별로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그 단서 또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영주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최근에 조금 요 며칠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돌고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나오는 변동성들이 여전히 가는 것들은 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시장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시장의 이제 변곡점에서의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하락 변동성이냐 상승 변동성이냐 여기에 따른 궁금증을 이제 자아내실 겁니다. 보통 이제 하락 변동성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나왔었던 대형주들의 차익이 실현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일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5, 6%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간다라는 것은 건설,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 그 외에 몇몇 섹터들 중에 이슈가 있는 뭐 SOL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죠.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이슈가 있었죠. 아미코진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었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한 리바운드가 나타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매하기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변동성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는 그래도 좀 이슈가 있으면 6, 7%가량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원 요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전일 EU 관세 유예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나서 좀 차익 매물이 오늘 좀 출회가 되었고, 오후장에는 좀 되돌림을 좀 양상을 좀 띄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눌림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이번 주 장 초부터 그래도 N자형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후광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다음은 정선호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연 어느 박자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후에다가 또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금세 또 이제 관세 또 유예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증시가 또 반등을 한 듯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자꾸 말이 바뀌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28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또 이제 미국의 이념물 국채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따른 또 증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망하는 시선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29일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의 또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분기에는 웬만한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사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다 사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재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보수적이냐,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여야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은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찌됐든지 7월쯤 이제 하반기,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관세가 이제 10% 이하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 할 만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보시면서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늘 삼으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박자를 잘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 박자를 타기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 그리고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략 회의 해보면서 그 종목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수급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는 종목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그 종목들에만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공대현 요원께서 수급본부 대장 맡아주시죠. 네, 먼저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핫했죠. 조선주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강세를 보였고 LNG 관련주들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일정을 앞두고 나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삼성중공업 역시 인도 정부에서 자국의 선박의 비율을 2047년도까지 69%를 더 상향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도 오늘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6월 3일 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구간을 돌파한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수급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의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과 기관하고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등 전반적으로 메이저급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흐름을 본다면요. 지금 외국인이 29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이요. 이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통상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는 큰 손이 들어온다라고 알려져 있고 큰 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손이 들어오면은 개인 투자자나 이제 다른 주체들도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런 심리가 더불어서 나머지 주체들도 매수세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본다면은 재무적으로는 2024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적자를 좀 회복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만 10조 정도가 점쳐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12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12조 8천억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카타르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무려 수주가 33척 정도도 이미 수주를 따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역시 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지금 과거에 3개월 동안 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 박스권 상단인 15,700원 부근을 항상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무려 3개월 동안의 박스권 상단 15,700원 부근을 오늘 드디어 돌파하면서 통상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발생한다라고들 하죠. 보시다시피 지금 단기 이평선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자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물려있던 매물을 모두 다 소화해내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19,000원 잡고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대현 요원께서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 라인 14,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고점에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52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었는데요. 15만 7천 주가 오늘 하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가 오늘 하루 들어온 모습에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이 어제 이제 33만 주 공모에도 환매 들어왔다라는 이제 뉴스가 잠깐 나고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15만 주가 일단 그 순수한 그 네이키드 수급인지 아니면 공매도 환매인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좀 갖고 있는 상태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캐나다 방산에 대한 어떤 글로벌 모멘텀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공매도 장세를 조금 잘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6, 7%씩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네이키드 새로운 수급보다는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체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공매도들이 다시 이제 그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이끌어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재료가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면로써 또 가는 종목들이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오늘 또 아침부터 강했던 LIG 넥스원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단에서 멈춰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방산주라고 보여줄 수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에서 오늘 또 52주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방산주에서 서로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가 나왔죠.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들 15만 주 수급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잡으면서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목표가 이제 1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느덧 좀 나와야 될 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8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산주 내에서 요즘에 또 수급이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으로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영주 요원께서 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캐나다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슈 또한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0만 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8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선호 요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가장 핫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수급을 또 많이 받고 있는 추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1위로서 굉장히 많은 이 거래가 터진 것도 맞지만 사실상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왜 매수를 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다시 나오게 되죠.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원전을 통해서 미국을 더 보다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I라는 것이 발전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이슈받는 게 SMR, 원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원전, 방산, 뭐 양자 이런 쪽으로 최우선 과제로서 채택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로서 가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런 수출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체코의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지가 되면서 좀 이게 리스크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 프랑스가 소송을 냈지만서도 체코 같은 경우는 한국 거를 쓰고 싶다, 한국에서 수입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속적인 원전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모멘텀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서 이제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으로 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 최근에 지브리 사태라고 하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한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픈 A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설립을 하면서 지속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사실상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과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봤을 때 원전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길게 봐야지 지금 짧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사실상의 이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긍정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거의 한 20년이죠. 20년 동안 강한 저항대, 뚫지 못했던 구간대를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추격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저항을 맞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하고, 어쨌든 뭐 조정을 한다, 조정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초가 아래서 뭐 조금은 우리가 놓치면 억울하니까 조금은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 정도, 단기간에 이제 그 다음 장이 6만, 7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6만 원을 뚫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중동, 제2의 중동분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로 한 10만 원, 12만 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좋다. 손절가는 저는 2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는 핫한 섹터들이 다 나왔습니다. 조, 방, 원, 방산, 조선, 원전까지 나왔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본부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급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차트로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그 타이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의원께서 대장 맡아주시죠. 예, 저는 카카오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 오늘 이제 이틀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오픈AI가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지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거와 맞물려서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죠. 몇몇 이제 중소형주도 오늘 장중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2월 달에 협업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놓고 본다라면 차트상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두 번째 강하게 나올 때 양봉의 크기가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양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25일 날 대량 거래량입니다. 4월 25일 날 대량 거래량 이후에 라운드 형태의 차트를 그린 이후에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쪽에 왼쪽의 첫 번째, 두 번째의 상승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특히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4월 15일 날 거래량이 분출했었던 데에 매물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 돌파를 가볍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4월 25일 날이 매물대일까요? 매집일까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라면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다면 지금 손실 구간을 지나고 나서 3만 원대 후반이라면 충분히 이 매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이 매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매물들 없이 적은 매수 수량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카카오가 단순하게 이틀 강하게 급등, 오픈AI 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면 4월 25일 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게 매집을 통해서 과거 두 차례와 다른 상승 흐름을 이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5,000원 뭐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본부 달려가고 있는데요. 차영주 의원께서는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4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선호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테림 포장이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는 좀 뒤에 살짝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 뭐 한 10년 전 거의 그 가격으로 돌아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월봉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느냐?
너무나도 주식의 기초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깨 하나를 만들어 놓고 머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깨로 연결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느냐? 오른쪽 어깨가 나와주는 구간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만들면서 또 돌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주가의 기본적인 상승 시그널이라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각수렴대를 돌파한다 이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나와주고요. 아까 지켜줘야 될 자리, 삼각수렴대를 정확히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일봉상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5, 20, 60일 모든 이평대 정배열로 돌파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슈도 메리트가 없느냐 이슈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500억이 좀 넘어가는 이 안팎의 또 투자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실적 증가에 따른 또 기대세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린 포장 사실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봤을 땐 지금 한 3,000원 정도, 사실 2,500원, 2,750원 이 구간대는 이미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물량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친다고 하면은 3,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대는 1,8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선호 의원께서는 테린 포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를 복귀해 보면서 아까 정선호 의원께서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차트상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 라인은 1,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현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두산 역시 지주회사로서 최근에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선 예비 후보들이 지금 공약을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배당금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 공약 때문에 지주사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하나 역시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 두산 역시 오늘 장중에 6%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차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작년 8월 달부터 이 종목은요,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올해 2월 달까지 1차적으로 37만 원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출회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1선 부근에서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보였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38만 원 부근을 돌파하더니 지금 어느새 47만 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피지컬 AI를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관련주로도 부각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에 이어서 수급이랑 재무까지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으로 같이 보시면요. 위에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수급 역시 외국인은 8만 6천 주, 기관이라든지 보험, 투신,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배경인데요. 작년에는 18조를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에도 18조 4천억 정도를 기록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19조 정도를 점진적으로 오름세를 좀 견인할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순이익 역시 3천억대에서 5천억까지 개선될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매수가는 이게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53만 원 되돌림 양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손절가는 5일선 부근인 44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 라인 44만 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라인은 53만 원일까요? 53만 3천 원일까요?
53만 3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3만 3천 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의 마지막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 본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공대현 요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 본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슈로 들고 온 종목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대이벤트가 저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6월 3일 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약이라든지 정책 이런 쪽이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 들고 온 거는 유진 로봇을 들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일전에 사회이사가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 랠리를 펼쳤던 이력이 있고요.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현재 눌림에서 반등세를 소폭 N자형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라이다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6월 달에 이슈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도 부각받을 수가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자 5월 12일 날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일까지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렸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8거래일 정도, 9거래일 정도 눌림 구간에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4거래일 정도 이 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진다면은 다시금 N자형 패턴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 이벤트가 앞서 있는 만큼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순매수세를 단행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같이 보면은 지금 현재 4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길 시초가에 대응을 해 나가시고, 목표가는 13,200원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4거래일 정도 지지하고 있는 이 라인 1,400원 라인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달 대선 이벤트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유진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13,2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차영주 의원께서 가지고 온 이 종목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게 뭐 면역 항암제 기술 이전 뭐 금리나 다 이제 삼박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죠. ABL 바이오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오늘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였죠. 제약 바이오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게 내일 이제 금통위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소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700억 정도의 기술 이전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또 부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를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고점에서 시세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차트 모양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차트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을 이제 대표적인 상승 패턴의 모양인데 변형된 컵 모양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상승 패턴에서 라운드, 그다음에 손잡이까지 보게 된다라면 손잡이가 계속 짧긴 합니다. 아까 컵이 좀 작은 컵이긴 합니다만 변형된 컵 모양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반 동안 횡보한 만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의 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1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패턴은 컵 모양만 봐서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슈가 많아서 20%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크게 달지 않았다라는 점이 매우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충분히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ABL 바이오 관련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선호 의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웨이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현재 웨이비스를 봐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월가에서 계속 지속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이 다들 반도체 섹터 위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섹터 관련되는 모멘텀,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무엇이든 그냥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라갈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최초 개발인데 국내 최초 사실 개발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국내 최초로 이걸 개발을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수입에 의존했던 것보다 품질이 뭐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만큼도 이제 나와주기 때문에 이 국산화 관련되는 모멘텀이 따라오겠죠.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 국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반세액도 노려볼 수 있다. 정배열 초입구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현재 구간에서 목표 가격은 짧게 그냥 15,000원 정도로 보시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손절 가격은 한 6,500원 정도로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우 의원 웨이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6,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에서도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ABL 바이오, 유진 로봇, 그리고 웨이비스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은 또 전략 재수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우 의원께서 지난 5월 20일에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고 2거래일 동안 또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보면 될지 정선우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5일 이평이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짧게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여기 아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해요. 과거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80%까지 올라갔는데 5일 이동 평균 선대가 무너지니까 바로 무너지죠.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5위평대를 무너뜨리느냐 안 무너뜨리느냐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2,600원을 종가상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켜낸다라고 하면 4,000원까지 또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가 2,600원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 꼭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그 다음 또 4,000원까지도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지 자 먼저 차영주 의원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부 쏠림 현상들이 이제 충분히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고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오늘도 이제 조금 뭐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따라가기 못한다라면 오히려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새 정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세 협정들에 대한 마무리 국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또 바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라면 현금을 조금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대현 요원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종약 합계를 앞두고 바이오 관련주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알래스카 LNG 일정을 앞두고 조선이나 LNG 주들도 강세를 보인 만큼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실적이 여부에 따라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블랙엘 관련주라든지 혹은 액침 냉각 이런 쪽이 또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정선우 의원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7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관세 리스크도 이제 EU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이제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여전히 7월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을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잘 준비한다고 하면은 큰 시세 차익 볼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을 대비해 보면서 저희와 계속해서 쭉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을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실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내일 다시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